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책인 매봉육교를 읽어보시고 궁금한 질문을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님께서 독자께서 보내주신 이메일 내용입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에는 매봉육교 책 97페이지의 사례처럼 재물점에서 재효가 복신되는 경우를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효의 발동은 재물점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재가 복신된 상태에서는 형효의 발동이 오히려 소뇨를 생하게 하여 재물운에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 복신 상태에서 형효가 동하여 진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진신으로 형효의 힘이 세져서 손을 더욱 강하게 도와주니 재물점에서 유리한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복신된 상태에서 형효의 발동은 소뇨를 생하여 처음에는 재물운에 도움이 될 듯 하더라도 형효의 진신은 재물점에서 불리하게 보는 일반적인 해석처럼 재복신 상태에서도 형효의 진신은 재물운이 안 좋아진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매봉육교 책 97페이지의 사례는 이 점괘입니다. 2015년 1월 30일 친 점괘고요. 자, 보시면 매봉육교 97페이지 제목은 밀린 공사대금. 건축업을 하는 남자 손님이시고 공사를 해주고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업체 측에서 구정인 설 전까지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밀린 공사 대금을 주겠는지 문점한 사례입니다. 점괘는 지산 겸 상효동에서 중산가게가 되는데 이와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용신은 재가 되겠죠.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재가 2효에 복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과 일에서 지금 생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힘이 없고 뭐 하나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세효에 이제 손이 임했습니다. 근데 세효가 또 월과 일로부터 생조를 받는 게 없어서 힘이 없습니다. 전혀. 그럼 일단은 좋지 못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괘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단순히 이 점괘로만 보면 돈을 받지 못하는 점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는 이 점괘를 어떻게 봤냐면 형효 발동. 형효가 발동을 해서 세효에 임한 소녀를 금생수로 이렇게 생조를 해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형효가 동해서 임목, 재를 화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질문자의 질문처럼 이렇게 재물점에서 형효가 발동을 하면 재물점에서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점괘처럼 세효의 소녀가 재물의 원신인 소녀가 임한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세효의 소녀가 임해서 형효가 발동을 해서 금생수로 생조를 하기 때문에 이 복신되어 있는 재효가 언제 어떤 식으로든 튀어나오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생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있게 본 거고,
이 점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점친 달이 정축월이라는 겁니다. 정축월이면 다음 달에 곧 인월이 오겠죠. 무인월이 곧바로 돌아오는데 무인월은 이 재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점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 이 독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형요가 동해서 재물운에 좋지 않지 않느냐, 혹은 세요를 생조를 하기 때문에 좋게 보느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형요가 발동했다라는 것은 재효를 갖다가 극을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이 점괘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형요가 발동을 했어도 재효를 극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효가 복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적으로 다행인 것은 세효에 있는 소녀를 금생수로 생조를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자의 질문처럼 형요가 발동을 해서 진신이 됐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신금이 되고 그러면 유금으로 진신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처럼 이렇게 재효가 복신되어 있는 케이스라면, 그리고 곧 인월이 다가올 정축월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약간 길조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괘라는 것은 그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계산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64개 384효가 월과 일진에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점괘라고 하더라도 어떤 월이냐 어떤 일진이냐 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점친 달이 정축월, 이거는 정축월인데 다음에 인월, 묘월이 이제 바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 신월이라든지 유월이라든지 수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는 점괘, 그러니까 월이었다면 이 점괘는 당연히 돈을 못 받는 점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점괘는 축월의 점을 친 것이고 동안 형요가 임목재를 화출했고 이 축월 다음에 바로 인월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신되어 있는 묘목은 당연히 인월이 오면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괘는 그나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형요가 동했어도 복신되어 있는 재효를 금극목으로 치지 않고 세요에 있는 소녀를 금생수 해주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요가 발동을 했으니 재물운이 좋지 않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식 판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형요가 발동을 했으니까 재를 극한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런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괘에서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2효에 관효가 임하고, 일진에도 관효가 임해서 나란히 병이 되어 있습니다. 5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제효를 설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효가 들어오는 돈이 있으나 인월에 다 새어나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을 친 문점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돈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서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이 좋겠죠. 없는 상태에서 또 지출하게 되는 것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점괘는 그래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돈이 들어오는 점괘다. 왜? 재가 복신되어 있으나 동안 형효가 재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세유의 소묘를 생조를 해주고 재효를 화출했고, 그리고 정축월이 지나고선 바로 인월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효가 이렇게 복신되어 있고 형효가 발동을 해서 재물운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따르시면 안 되고,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안과 케이스별로 다르게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